전직 대통령 두 분이 연속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번에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별세를 했다,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90세인데 뭐 자세한 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 측에서 우리 언론에 방금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전 8시 40분경에 정확하게 8시 40분께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 지병으로 연희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두환 대통령 그동안에 사자 명예훼손죄로 그야말로 재판을 쭉 받아왔고, 최근 광주지법에 출석을 했을 때 그야말로 이게 진짜 전두환 대통령이 맞느냐, 얼굴이 너무 야했다, 그래서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보도가 나온 두 달 만에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뭐 결국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때도 국가장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야기됐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까 장례식장에도 일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국가장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권에서 말이죠, 입법 준비까지 하고 나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전직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일체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뭐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또 이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인의 뜻에 따라서 굉장히 간결하게 지냈어요. 이 장례를 5일장으로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대통령 최소한도 5일장은 할 것이다. 다만 국가장은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장례위원회 이름을 올렸던 여권 측 인사들은 거의 장례식 날 말하자면 출상할 때 일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해서는요, 아내 이름조차도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이 장례 문화, 또 우리 국민들의 이 과거 문화를 보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걸로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이 용서가 많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해서 여권에 또 말하자면 어떻게 대할 것인지, 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의 이 별세 서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이제 매주 화요일 날이면요,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더더욱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기간은요, 11월 19일하고 20일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에 45.4에서 43.2로 2.2%가 빠졌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34.1에서 36.1로 2%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철수, 심상정은요, 똑같이 3.5가 나왔어요. 김동연은 1.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호남하고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압도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짤막짤막하게요, PK에서는 55.1, 그 다음에 TK가 55.1, PK 49.0, 충청도가 47.7, 서울이 47.9, 강원, 제주 44.6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요, 호남에서가 62.8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21.7, 예. 그 다음에 안방인 경기, 인천에서 이재명 40.6, 윤 후보 39.0. 그래서요, 1.6%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안방까지도 이재명이가 내주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이게 1.6짜리 우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40대에서만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이가 앞서고, 나머지 전 연령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섭니다. 4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53.2, 윤석열 29.6이고, 자, 20대에서는 윤석열이 41.8, 이재명 23.1, 30대는요 37.8대 이재명 29.0, 60대는요 윤석열 57.5대 이재명 30.9입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요
윤석열이 40.0, 그 다음에 이재명은 44.9, 오차 범인의 격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이걸 보면요. 48.7대 40.4로 윤석열 후보가 8% 정도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서 저번 주에 비해서요. 50.4에서 48.7로 1.7% 정도가 빠져 있고, 이재명은요 39.6에서 40.4로 0.8이 높아졌어요. 자, 이것도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미 어제도 KSOI 여론조사를 보고 야, 이거 신기하다, 뭔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론조사 공정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KSOI보다는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예. 그 다음에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냐? 예, 그렇다가 71.6, 아니다, 바꿀 수도 있다가 24.0입니다. 자, 이거를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지지하는 층의 80% 이상은 계속 지지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 결속도는 굉장히 높고요. 윤석열 후보는 80.8, 이재명은 85.7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결속률이 윤석열보다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정당 지지를 볼게요. 국민의힘은 37.1, 그리고 민주당은 30.5,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당이죠 9.2, 그리고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2.8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요 둘 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빠지고 있어요. 국민의당만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양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결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은 역시 20% 정도, 그러니까 정권 교체 쪽에 상당한 힘이 실리는 거예요. 부정이 59.0, 그리고 긍정이 39.5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현 정부가 과연 선거 중립을 지킬 것 같으냐, 지키고 있냐, 이런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다가 38.4, 중립적이다가 46.7입니다. 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관위가 최근에 말이죠, 진중권 교수 SNS와 관련해서 인용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42.3이고요. 적절하다가 41.1이에요. 이 대목에서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 이 근간을 지금 흔들 수 있는 이러한 조치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선관위 조치에 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 측에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요, 이 언론 환경이 너무나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SNS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페북,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좀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거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노 공감할 수 없다, 이게 51.4%고요. 공감한다가 43.4%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KSOI 보고 지난주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큰 네거티브한 변화는 이재명 측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KSOI에서 이렇게 0.5%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가 어제 그렇게 논평을 해드린 바 있어요. 윤 후보가 40.0,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39.5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어제 이 장성민, 그 다음에 김영환 이런 분들이 또 입장을 내놨는데요, 거의 저하고 똑같아요.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성민 이사장 이 페북에다가 하룻밤 사이 스카이 콩콩처럼 튀어오른 이런 여론조사를 믿으란 말이냐,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신뢰도에 많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추락 중에 후보직을 낙마할 상황에까지 내몰린 인물이 느닷없이 공공행진을 한다는 이런 여론조사로 반전을 하는 세면이 정말 희한하다.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믿으란 말이냐,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갈수록 늘고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장성민 이사장이 밝혔고, 그리고 김영환 전 의원도요, 여론조사 정말 이걸 믿으라고, 그러면서 오늘 조사는 완전 엉터리다, 민주당 지지자가 과도하게 잡힌 조사다, 도대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도 떨어지고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도 하루 사이에 널뛰는 조사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 혹세무민의 여론조사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여론조사를요 제대로 선별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보고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끝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김종인과의 갈등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컨벤션 효과, 김종인 갈등 다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루 사이에 저렇게 크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뢰성을 주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방금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윤석열과 결국 김종인 각각 둘이 갈 길을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더 힘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말이죠. 오전에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MBN 종편 10주년 국민 보고대회가 있었어요. 이 보고대회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는 과정에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묻지 말라,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취재진이 김종인 위원장이 며칠 더 고민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루 이틀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딱 잘라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모르니까 윤석열 후보 오늘은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 이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참다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상당히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취재진이 조만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냥 대답 없이 쭉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무슨 조금 전에 종로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출근할 때 또 지느치고 있는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 참 대단한 분이에요.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중이다. 이 얘기는 그냥 나는 더 이상 이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 사실상의 거부 발언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미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작년도 선거 전후부터만 계산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4.15 총선 때 2020년도 4.15 총선 때도 절대 총선에 힘을 붙이지 않겠다 했지만요. 서너 달 후에 결국 선대위원장으로 뛰었어요. 그 다음에 선거 참패를 하고 나서 비대위원장으로 올 적에도 내가 왜 그런 집에 가느냐, 다 말가는 집 가기 싫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폼을 잡다가 계속 약 올리다가 결국은 돌아가서 비대위원장을 했어요. 이때 조건이 뭡니까? 전권을 달라는 거였어요. 본래 3달까지 비대위원장 8월까지만 하라. 그리고 전대위를 소집하겠다. 그러니까 노. 나 그런 데는 안 가. 전권을 줘.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아냈어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설정한 정치적인 목표, 또 이 바게인, 내고의 조건이 합당할 때까지 일단 뻐기고 봐요. 버텨. 이것이 김종인의 협상술이라면 협상술이고, 말하자면 본인이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갑의 위치에 있는 본인을 그야말로 3구 처리, 10구 처리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언론에까지 어제도 내가 언제 하루 이틀 기다리라고 했느냐? 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딱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 불러다가 왜 나 빼고 말이지 지멋대로 인사하느냐? 굉장한 불쾌감을 표명했다라고까지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또 이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행할 겁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가볍게 금방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내 고민하고 있어.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 이런 얘기 하겠어요?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아주 멋지게 한마디로 안 가. 딱 이렇게 버텼는데요. 안 가겠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 가겠다는 얘기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긍정적 의견이 있으니까 네가 내 체면만 좀만 세워줘. 그럼 내가 돌아갈게. 이 얘기를 그야말로 은어적으로 하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제 이 언론에서 특히 말이죠.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동정을 보도하고 있어요. 단독 보도. 함께 안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화났다. 그리고 김종인이도 불났다. 둘 다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변인들에게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분위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핵심 인사, 이런 분들을 인용해서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야권 핵심 인사가 즉 윤석열과 김종인 두 쪽에
아주 사정을 밝은 이런 소식통을 이용해서 뭐라고 딱 인용 보도하고 있냐면, 겉으로는 수습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매일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없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을 주변에 강하게 밝혔다고 들었다. 김종인 위원장도 불쾌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중앙일보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어제 하루 종일 돌아간 분위기를 보면 이분이 얘기한 대로 둘 다 서로 불쾌하고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모양새로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얘기한 대로 불쾌하고 하나는 그냥 말하자면 플랜 B 갈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맞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결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윤석열 결국 이 김종인 버리기 수순으로 돌입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한 바 있는데, 그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지난 토요일 날 만났잖아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누굽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합의가 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을 쭉 밝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최고위 전에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이 티타임 자리에서도 직접적인 표현으로 김종인과 함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생각,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이런 거를 그다음에 캠프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 또 다른 소스를 통해서는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라고 했다는 윤석열 말은 결국 뭐냐? 일종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후 통첩성, 합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인선을 하는데 말이죠, 이양수 수석 대변인까지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김병민 지금 경선 중에 굉장히 열심히 뛰었잖아요, 당 대변인. 그런데 어제 그 인선에서 김병민 인선은 안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김병민 카드, 만약에 김종인 당신이 안 오면 내 김병민이도 버릴 수 있다. 예. 이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병민이랑 뭐 여러 명, 한 서너 명 쭉 계열들 보냈잖아요. 그래서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도 당시에 윤석열 후보 캠프 대변인 임명될 때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대했으면 내가 올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사실상 조율을 잘 거쳤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거든요. 예, 윤희석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제 이러한 김병민이 인선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 이게 김종인 퀴즈잖아요. 전부 다 하나의 운명체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거부 의사가 강하면 나도 뭐 김병민은 임명할 수 없어, 이런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밝힌 바에 의하면 윤 후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난 20일 날, 토요일 날 회동했지만 입장차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예. 컸다. 자, 그래서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이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거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김병준과 김한길의 임명, 이게 따른 삼김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상황,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 분위기를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 안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맨 첫 번째 뉴스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 입장문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는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는 것도 현재의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윤석열 캠프 이 선대위에 정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윤석열 후보 길들이기에 나선 작전의 일환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광화문 사무실 출근하면서요,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겁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하니까요, 윤석열 말하자면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선대위 합류하지 않겠다. 이런 거부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부 입장이 지금 순간적인 상황적 거부이냐, 아니면은 진실된 끝까지 고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냐, 이거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만나겠느냐 안 만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제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어요. 그리고 전화통화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화는 그러니까 통하지 않아. 근데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는 어제 다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뭐 안 만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거로 봐도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선거에 대해서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를 말아달라.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 내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다.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들떠갖고 이 여론조사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에 들뜨면 실패한다는 거고, 구태의연한 인물들 갖다 놓으면 국민들이 실망한다는 거고, 이재명 선대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선대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김병준과 그다음에 김한길의 합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가 강하다. 예. 그래서 왜 이런 결심, 즉 내가 지금 바로 선대위 참여를 안 한다라고 한 결심은 왜 그랬는지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말한 조건, 즉 구태의연한 인물, 김병준, 김한길, 이 구태의연한 인물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이 두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장제원 이거 비서실장 시키는 거 이거 받을 수 없다. 이걸로 압축이 돼요.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되면 그럼 내가 돌아갈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는 내가 절대 안 간다는 아니고, 현재와 같은 나의 제시한 조건을 받아주지 않으면 너 선거에서 실패해. 그러니까 네가 판단해. 그래서 공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긴 것에 불과할 뿐이고, 안 참여하지 절대 끝까지 안 한다, 이런 의견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병준과 김한길의 말하자면 철회,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이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김병준과 김한길한테 언론 초점이 많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이거 영웅은 히어로는 나 하나야, 알았지? 이거 챙겨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 저는 여전히 더 큰, 말하자면 공적을 올릴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선거 이길 확률은 굉장히 많은데 이겼을 때 오로지 나 때문이야. 그래서 내 자리 하나 확실하게 내놔. 이 내 자리가 뭐겠어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뭡니까? 총리 자리잖아요. 이거야 뭐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나는 정부직 원하지 않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또 얘기하겠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높은 자리가 총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 명예스러운 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뭘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평통 수석 부의장 같은 거 한번 모양새 좋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이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특별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위원회 위원장 자리 줄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이 앰비션, 포부, 야망, 욕망을 크게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 꿈을 본인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완탑, 실질적인 완탑, 3김이 아니에요. 완김 플러스 2김,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방금 말이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고인이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했다. 유언이 지금 막 보도가 됐습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 화장해서 화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지는 않았어요. 이 안장을 지금 통일동산 하는데
이제 49제가 지나면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통일동산이 파주에서 제대로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화장해서 뿌려달라. 이게 달라요. 뿌려달라. 자, 뭐, 하여튼 뭐, 이런, 유언, 유족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전두환 대통령, 전부 다 어느 지도자든 완벽한 지도자가 있겠어요. 다 공이 있고 과가 있죠. 그래서 공과를 역사 평가를 받겠지만은, 일단 전두환 대통령의 이런 이 서거, 별세에 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또 명복을 비름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홍준표 의원, 요즘 뭐 홍문 청답 코너, 또 그 다음에 청문 홍답 코너에서 상당한 인기 있게 또 재치있게 말을 잘 받아주고 있어요. 또 대답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좌파 정치인 중에서 누가 제일 낫냐, 누구를 인정하냐 물어보니까 유시민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시민 후보하고 유시민 이 작가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하고는 참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런 의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좌파 중에서 좋으냐 하니까 유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누가 제일 싫으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이재명이다 딱 이런 입장을 내놓고, 그 다음에 김종필 전 총재가 대통령이 됐다면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김종필 전 총재가 꿈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 용보고도 무소속 갑시다. 이렇게 지지자들이 청문 홍답콘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갑시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장 욕을 먹어도, 당장 먹어도 6070표 없어도 이긴다. 시간은 홍영편이다. 즉 홍준표 편이다. 지금 성렬이, 그 다음에 쓰리김, 노답이다. 잠시 욕먹어도 무소속 갑시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 안 됩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이렇게 믿고 당을 지지하고 있는 게 맞겠죠? 라는 또 다른 네티즌의 질문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또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요청했다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라고 물으니까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대답 잘해요. 예. 그리고 어릴 적에 부모님께 맞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는 매를 맞아본 적이 없다. 매를 드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말로 타이르는 것이 애들 심성을 황폐하지 않게 한다. 힘들지만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 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성윤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성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경희대 법대 후배, 경희대 법대 사상 최고 승진한 사람이에요. 영전. 이 이성윤이 결국은 조국 수사팀을 향해서 말하자면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이 표적 수사 핵심이 바로 뭐냐, 정경심 사모펀드 수사를 하는데 왜 정경심이만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이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느냐, 이게 지금 한동훈 수사팀에 대한 감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감찰을 누가 했느냐, 조국 수사팀이잖아요. 사모펀드 평양수사, 이거를 본인이 지금 서울고검장이잖아요. 서울고검 감찰부가 했어요. 그런데 이 감찰부가요, 무혐의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진정에 따라서 착수한 서울고검의 감찰, 이걸 이제 표적 감찰을 했는데 결국 표적 감찰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토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벌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부터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쭉 해봤어. 그랬더니 이 진정 근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아까 정경심만 들이조사하고 왜 익성업체, 사모펀드의 배우인데 익성업체에 대해서는 조국 수사팀이, 즉 한동훈이가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편향 수사했지, 너희들 당해봐, 너희들에게 죄가 있어, 이렇게 해서 감찰을 했는데 감찰 결과 아무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당시에 그 수사팀은요, 이러한 진정과 관련해서 거꾸로 이거는 이성윤 중앙지검 지휘부를 조사해야 된다, 즉 이성윤이를 감찰해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바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수사팀이 뭐라고 반발했느냐면,
공판 수행과 병행해서 익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 대검, 법무부에 여러 차례 걸쳐서 인력 지원을 요청했어. 그런데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인력 지원 요청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편향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수사팀의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서울고검에서 이 익성과 관련된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사의 진정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은요,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 김경록 씨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이 김경록 씨가 지난 8월 달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회유당했다 이런 진정을 접수했어요. 이 강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김경록 씨가 진정을 하니까 누가 지금 이번에는 나섰느냐?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나섰어요. 그래갖고 이문정이가 최근 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는 이건 지나친 말하자면 수사 자료의 요청이다. 협조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법무부는 이거를 대검의 감찰부에 진정을 이첩했어요. 그래서 대검 감찰부가 이 조국 수사팀에 대한 수사, 김경록 씨의 진정권은 지금 다시 또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한쪽에서는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편향 수사, 즉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익성에 대한 수사를 안 했다는 데 대해서 감찰을 벌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검에서의 감찰은 뭐냐? 왜 김경록 씨 강압을 했느냐? 이 강제적인 자백 회유다.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거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록 요청을 말하자면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여기에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반발과 비판이 나오니까 법무부가 지난 15일 날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이러한 조국 수사 기록에 그러니까 김경록 씨 관련 기록 제출 요청한 것은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 절차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는데 이런 해명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거 다 윤석열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절대 안 속아요, 더 이상.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강성범, 여러분들 뭐, 친 이재명 활동을 노골적으로 하는, 이 개그맨 강성범이 또 나왔어요. 자, 이런 사람들 방송을 제가 안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엉터리 주장으로 이재명을 끼고 들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니까,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려야죠. 개그맨,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을 하라 이겁니다. 편향된 감정. 지금 서울고검도 편향된 감정을 가지고 감찰하니까 무혐의가 나오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강성범이라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성범 프로그램 안 보는 이 불매운동 벌이듯이요. 시청 거부운동을 좀 벌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 종부세 지금 폭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종부세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맹 비판한 바 있어요. 지난 14일에는 종부세, 19일에는 건보료 이런 이 비판문을 내놨어요. 딱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군대 갔다 오지 않아서 폭탄이 뭔지도 모르고 폭탄이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군대 불법을 안 갔다 왔다. 그러면 군대 안 갔다 온 거를 이유로 해서 비판한 거 옳을 수 있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군대를 갈 수 없어서 가고 싶어도 안 간 거를 군대 안 갔다고 그래서 폭탄이 뭔지를 모르고 이런 얘기를 쓴다? 이게 1차원적, 단순 세포적 비판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 수준은 지금 3차원, 4차원, 5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개그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수준의 이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개그 하는데 이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니 참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이 개그맨 강성범 씨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강성범에게 정말 한 폭탄을 날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폭탄이 아닌 거 뻔히 알면서 폭탄이란 단어를 썼는가. 그래야 극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해한다. 군부대 시찰 가셔서 폭탄 터지는 거 구경 한번 하고 와라. 그 폭탄이 폭탄주의, 폭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폭탄은 갑자기 터져보는 것이고 이것은 미리 예고했고 안 맞을 방법이 있다. 여기서 정부가 말을 바꾸면 무리해서 집 사서 돈 벌고 팔라는 거 안 팔고 버텨서
돈 번 사람들한테 연속적으로 이익한다. 그런데 집한 사람들이 세금 덜 낸다고 하겠나? 내 것 뺏긴다고 뚜껑 열렸다. 이익 본 사람들도 내 것 뺏긴다고 뚜껑 열렸다. 그 틈을 윤 후보 측이 노린 것이다. 그러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도요, 이번 부동산 정책 정부에 이거는 실책이 많았다. 또 이거는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해서 다음 정부가 이 정부를 개성한다면 이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죄 의식이 상당할 것이다. 기를 쓰고 부동산 잡으려고 머리카락을 세울 것이다. 근데 정권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집값을 내리겠다는 절실함이 있을까? 부동산에 대한 미안함이 있겠나?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요,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회사 대박 내는 게 정치하는 목적인 사람들한테 둘러싸였다. 정작 본인은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기겠는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요, 이 종부세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날 뭐라고 얘기했느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 19일 날 건보료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건강보험료가 11월 달 건강보험료 평균 6,754원 인상된다. 이러면서요,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강하게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앞으로 강남 1주택자의 경우에 5년간 보유세만 2억 원을 넘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까지 합치면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 부담이 급증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급증하면서 1주택 중산층까지 패닉에 빠져 있고,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부자 세금을 무례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말이죠,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은 서울의 경우에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납부액이 최근 4년 사이에 2, 3배 급증한 1주택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은요, 조문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오늘 조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 당연하죠.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치 잘했는데 그게 호남 비하 발언이다 난리쳤죠. 어떻게 됐습니까? 호남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두 자릿수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30%대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신 있게 나가야 됩니다. 예, 호남 비하 발언 아닙니다. 예. 사실을 얘기했고 팩트를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또 전두환 대통령님 서거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종인이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 전두환 대통령 서거 기사로 쫙 깔려갖고 김종인 난리치는 게 말이죠, 아주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또 전두환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게 남긴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방송하면서 지금 운산에서 지금 이번 경선을 함께 하신 후보들과 윤석열 후보가 식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이따 이제 후보님 나오실 거거든요. 나오면은 또 그 모습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또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후보들이 와 있어요, 이 자리에. 물론 이제 원희룡 지사는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고,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이 두 사람은 아예 그냥 전화도 안 받는 상황입니다. 옹졸하죠. 제가 뭐 우리 기자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옹졸하죠. 이게 이 사람들의 본심인 거예요. 정권 교체, 자기가 기분 나빠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의로운 거고, 그게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죠. 홍준표 대표님,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이대로 문재인 정권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유승민 당신 말이야, 탄핵까지 하고 이제 정권 교체도 돕지 않아? 안철수는 말이지, 서울시장 경선에서 단일화에서 떨어졌지만 오세훈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지금 홍준표, 유승민 같은 당이에요. 그리고 같이 솥에서 밥도 퍼먹고 즐거움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참 한심하다는 말뿐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후보자님하고 안에서 이제
많은 이제 뭐 참모진들 그리고 또 경선을 함께 뛰었던 분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잠시 후에 또 요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오시는 모습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백브리핑은 없다고 하지만 또 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갔으면 윤석열 후보님한테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하여튼 그래서 먼저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고 상황 봐가면서 또 현장도 제가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후보 오늘 전두환 대통령 조문을 하신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성원, 가열찬 성원 이게 필요한 거죠. 가열찬 성원. 아, 그리고 또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현장에서 좀 조용해야 되겠다. 윤석열 후보 도와주는 거지. 윤석열 후보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버들에게. 저는 유튜버들에게 그런 말 입장이 돼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버계에 그래도 대선배고 스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장과 있는 그 경호팀 이런 분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안에 캠프와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고 질서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비교적 괜찮았습니다만은 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을. 심지어는 무슨 현장 중계 유튜브 방송에서는 거의 뭐 신의 한 수를 욕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욕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니까. 늘 선도하는 사람은 말이죠. 꽃길만 갈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라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제가 쓴소리도 해야죠. 욕 먹더라도 그게 바로 진정한 윤석열의 지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이지 그냥 이쁨만 받고 뭐 슈퍼챗이나 털려고 하고 저는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정권 교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들어오는 모든 여러분들의 성원을 장비에다 투자하고 기자들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응원 도구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이거 진짜 이렇게 마스크가 왔는데 여기에다 응원 도구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이 마스크가 대한민국 최고의 마스크예요.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이 마스크 구하려고 난리예요. 미국에서는. 이 마스크가 에어포레스트라고 정말 KF94 마스크의 지존입니다. 지존 마스크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말 아주 그냥 원가에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광고 안 해요. 이건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응원 도구도 하고 정말 최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함께 좀 현장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잘 좀 이끌어갈 수 있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야 이건 아니다. 우리 질서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함께 어우러져 갖고 막 사고 나고 싸우고 큰 소리 치는 거 이거 방치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지금 얼굴이 깎인다 이거야. 얼굴이.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주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는데 말이죠. 막 떠들고 막 군가 틀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좋지. 저도 좋아요. 군가 틀면. 그러나 중도까지 포용해서 이기려면 윤석열 후보 행보에 도움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수아님,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국민들아 정신 차려라. 맞아요. 이분들 얼마나 두 분은 돌아가시고 말이죠. 자, 너무 시끄럽다. 유튜브들 새겨 들어야 된다. 맞아요. 진짜 새겨 들어야 돼. 새겨. 조용히 하잖아요. 조용히. 근데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막 신의 한 수 먹고 막 채팅창에서 비난하고 비난해도 좋은데 협조를 하면서 비난하고 해야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운산에서 점심 식사 전에 기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바로 소식합니다. 윤석열 고 전두환 조문 계획 묻자 전 대통령 아니냐 나 조문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전두환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조문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과 오찬에 앞서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조문 계획을 묻는 말에는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전 대통령이 5.18 무력 진압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인 이야기를 그분과 관련지어서 하기는 시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즉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회피한 게 아니라 바른 얘기죠. 아니 지금 상중인데 무슨 개떡 같은 얘기를 질문을 해요. 그쵸? 뭐 사과? 아니 뭐 사과를 해? 사과라는 건 말이죠. 책임을 안 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피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다 처벌도 받았고 그만큼 고통받았고 재산도 다 내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잠시 현장에서 움직임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요 기사에서 중요한 게 지금 기자들이 김종인 문제를 막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건 알아서 취재하시고 예. 이렇게 넘어가고 주로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서거와 관련돼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들도 다 그거로 나가고 있었고 김종인이 몰랐겠죠. 자기가 오늘 이제 집으로 가는데 논란이 더 커지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다 그냥 전두환 대통령 서거 소식에 윤석열 후보가 그 조문가냐 마냐 이 소식으로 지금 뒤덮였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이 예상한 바와는 완전히 핀트가 나갔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무리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주고 간 게 아닌가. 그래 내가 정치 잘했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런 그냥 저는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런 선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건 윤석열 후보 지금 당내 혼란이라는 이런 빌미를 잡아서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두환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잠시나마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 빨리 이럴 때 당을 정비해야 됩니다. 당을. 이럴 때 언론들이 다른 데 관심 가질 때 빨리 당을 정비하고 김종인 문제는 바로 지워버리고 말이죠. 예, 출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선대위 출범식.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장례식 끝난 다음에 바로 그냥 선대위 출범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총괄 빼버리고 바로 이 체제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모사질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도 이제 완전히 쪼그라들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됐고 오전에 김재원 최고와 제가 인터뷰를 했지만 비단 주머니 없다. 안에 뭐 그냥 그 안에 채우려고 신문지 쪼가리 넣었다. 비단 주머니 없다. 지금 사실상 비단 주머니라고 한다면은 도이치모터스, 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관계 없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비단 주머니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최고위원회에서 김재원 최고가 얘기한 거예요. 신의 한 수 와서. 얼마나 지금 이준석이가 분탕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장 모습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오실 것 같은데 이제 경호 관계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 식사 1시간 정도, 한 1시간 10분 정도 있으면은 뭐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중식 딱 가면은 아마 코스 요리 드시지 않겠어요? 그게 보통 1시간이면 다 끝나는 거니까 또 나오시면 오늘 마지막 일정인 관계로 마지막 일정까지 저희가 다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의 한 수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성원 구독 좀 해주시고 성원도 좀 해주시고 막 그래야지. 회원가입도 있었는데 못 봤네. 비단꽃 향무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돌아왔습니다. 가끔씩 가짜닉으로 들어와서 분탕 쳐서 죄송했고 신튜브 응원합니다. 무조건 정권교체. 가짜닉은 뭐예요? 잘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 비단꽃 향무님 정말 신의 한 수 사랑해주시고 열렬히 지지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늘 초심이에요. 초심. 하여튼 비단꽃 향무님 감사합니다. 김박사님, 황금복님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하죠. 제가 딴짓거리 안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캠프와도 잘 조율하고 있고 최고위원들과도 잘 조율하고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이런 분들과도 잘 조율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병준 교수 또 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김병준 교수도 잘 소통하고 선대위원장이니까 상임이니까 제가 또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신속한 정보, 달달한 정보 막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어제 유튜브 얘기한 것도
다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없는 얘기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호팀에서 얘기하잖아요. 신의 한 수 제일 훌륭한 유튜버고 다 경호팀이 신의 한 수 본다는 거 아니야. 신의 한 수만. 근데 부탁을 하는 거야. 제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 눈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비단꽃 장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자, 윤석열 후보님 나오시면 바로 현장을 또 연결하도록 하겠고, 야, 이게 그래도 나오는 모습까지는 찍어야 되는데 다 빠졌네. 신의 한수만 있네. 신의 한수만. 아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를 누가 정말 지지하고 성원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예. 성원 부탁드리고. 자,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잘했죠. 근데 호남 사람들이 싫어한다. 망언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간 거는 호남 분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대선 레이더. 호남에서 윤석열 두 자리 지지율 흔들리는 이재명 압도적 우위긴 하지만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여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율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70에서 8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보였던 호남 민심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상황이다. 당 내부에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저는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 지형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지금 동서로 갈렸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좌우로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 파괴하는 세력과 살리는 세력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들어온 것도 완전 환영이에요. 제가 안티 DJ 운동했고 저야말로 진짜 보수의 뿌리 아닙니까? 제가 아스팔트 원조예요, 여러분들. 아스팔트라는 우파, 아스팔트 우파란 말이 왜 나왔냐? 신혜식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스팔트에서 싸웠기 때문에 제가 서정갑 회장님하고 국민행동본부 회장님하고 싸우면서 조갑재 대표가 만들어낸 말이 아스팔트 우파인데 제가 조갑재 대표님, 신혜식, 그 다음에 서정갑 회장님하고 밥 먹다가 제가 말한 거야. 야, 저희는 맨날 아스팔트입니까? 진짜 아스팔트 우파네요. 그랬더니 그거를 조갑재 대표님이 먼저 인용하셔갖고 쓰면서 아스팔트 우파라는 게 나온 거예요. 제가 원조예요, 원조.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라고 그래서, 아유, 뭐,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파 운동은 2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걸 누가 시작했냐? 바로 신혜식이 시작한 겁니다. 월간조선에 가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청년 우파 나타났다. 제가 그때부터 아스팔트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싸우고, 피켓 만드는 법, 또 어떻게 운동을 하는 법, 이게 신혜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은 우파 운동이 관변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 이제 저는요. 호남도 끌어안아야 된다 이거야. 그동안은 호남과 비호남 이거로 싸웠는데 우리의 우파 운동이 호남과 비호남의 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키는 운동이에요. 호남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저는 저희 직원들 호남이라고 그래서 아유 나 호남 출신 안 써 이게 아니에요. 저희 호남 출신이 더 많아요. 회계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다 호남 출신 쓰고 있어요. 왜?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거고 호남에 얼마나 애국자들이 많아요. 호남 비하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솔직히. 호남에도 진짜 애국자. 그 10%의 애국자들이 지금 광화문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대한민국이 이제 뭉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안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박한석도 호남이고, 유채린도 호남이고, 저희 기자들 호남 많이 썼어요. 이외에도. 저는 지역 감정이 없어요. 진짜로.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우리가 국민 대통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 지형을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새시대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 한 길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 살리는 길로 가야 된다 이거죠. 아우 또 성원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원이 많아. 아우 집박사님, 황금봉님, DY님, 윤대현입니다. 아 신혜한수 파이팅. 매번 5만 원 성원했는데 오늘은 10만 원 쏩니다. 힘내세요. 윤대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야.
윤대현님, 아, 감사합니다. 황금봉님, 야, 감사합니다. 장창환은 우리 변호사. 장창환님 늘 성원해 주시는데,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아, 윤대현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식도 이어가는데, 자, 민주당에서 전통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힘이에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꾼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안철수하고 단일화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돼요. 예? 합당하고 신당 만들면 진짜 대한민국 바뀝니다. 다음에 200석 얻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호남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데 이어 일부 조사에서는 20%에 이르는 지지율을 확보했다. 30%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등이 있었으나 빠른 사과 등으로 대처가 빨라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호남 출신 정치인을 영입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게 사과를 해서 빠른 대처로 인해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라 호남에서도 야, 그게 무슨 호남 비하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민주안이 뭐니 해서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은 넘어오지 않지만 역사를 아시는 분들, 대한민국을 아끼는 분들이 호남에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쭉 한번 볼까요? 지금 한국 갤럽에서 보는 건데, 이 호남 지지율이에요, 호남 지지율.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20, 11, 13, 아우, 높죠.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1일 겁니다. 전라 지역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8, 윤 후보가 20%예요. 자, 58이라는 게 깜짝 놀리고 원래 7, 80 가고 90까지도 가는데 그럼 나머지가 빠져 있잖아요. 한 20%가 이건 뭐냐면은 안철수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단일화하면은 3, 40%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국가 대혁명이에요. 좌파를 무너뜨리는 거죠. 예? 뭐 여론조사 밑에는 쭉 나오고 있는데 다 갤럽도 그렇고 다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획기적인 일이다. 획기적인 일이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단일화를 막는 자가 간첩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예요.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건 결론적으로 뭐냐?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죠. 새로운 정치 지형을 여는 거예요. 새정치와 신진정치.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라고. 올드한 정치, 구태의연한 정치. 이게 뭐야?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구 기득권이 민주당이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정치, 안철수와 신진 정치, 윤석열의 만남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이걸 방해한다면 쳐 죽일 놈들이죠. 그쵸, 여러분들? 그 쳐 죽일 놈들이에요. 그 새끼들이. 완전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계속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안철수가 지금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신의 한 수 다 보신 분들 다 예상이 맞았잖아. 김종인 저 사람 신임 못 받을 거다, 나갈 거다. 이준석 분탕 치는 것도 끝날 거다. 다 맞아요. 제가 평론한 게 대부분 정치권의 이야기, 그것도 핵심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평론하기 때문에 대부분 맞고 다음 주부터는 안철수의 입장이 바뀔 겁니다. 그동안은 단일화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단일화에 대해 얘기에 대해서는 뒤로 좀 숨기고, 그동안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는 뒤로 숨기고,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다음 주부터는요, 김종인과 이준석 앙아리가 닥쳐지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단일화 얘기를 슬슬슬 할 겁니다. 아마 김한길 원내대표가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슬슬슬 하면서 단일화 얘기로 이번 달은 지나가고 1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아주 확실한 분위기로 다잡아 나갈 거란 말이에요. 대선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놀라운 일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시스템이 너무 좋아. 시스템이. 예? 뉴스도 보여드리고 현장도 보여드리고 시스템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근데 이게 늦게 나와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늦게 나와도. 왜?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 아니야. 그만큼. 긴밀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재수없는 사람들 만나면요, 밥 빨리 먹고 빨리 헤어져. 근데 이거 중요한 얘기고 또 하나하나 포용하는 얘기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당을. 당연하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뭐 김종인의 국민의힘이에요? 이준석의 국민의힘이에요? 아니잖아요. 윤석열의 국민의힘이에요. 윤석열의 국민의힘.
그걸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운산에서 식사하고 계신데 저도 여기서 자주 식사했어요. 예, 자주 정치인들과 자주 식사했는데 뭐 맛있는 집입니다. 좀 비싸긴 해서 그렇지. 하여간 저는 뭐 얻어먹었으니까. 자, 하여간 윤석열 후보 또 나오시면 연결을 또 해드리겠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자, 또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는지. 이거 원래는 짧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아직 안 나오시니까 제가 또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자, 전두환 대통령 서거 소식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발성 골수종 진단 적극적 치료는 거부했다. 적극적 치료는 거부했대요. 예, 좀 안타깝네요. 예. 적극적으로 치료는 좀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소식도 함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현장 모습은 계속 나가고 있고요. 예. 자, 전두환 대통령 적극적 치료를 거부했다는데 그 소식이 어떤 건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 백혈병 뭐 이런 거겠죠. 예. 혈액암에 걸리셨대요. 적극적 치료는 거부. 23일 발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알아왔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지난 8월 이후 전 대통령은 몇 달 사이 얼굴이 많이 야위고 주름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네요. 아유, 안타까워라. 그러나 전 대통령은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는 의료진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 내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해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전 대통령은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대신 알약 형태의 항암제를 집에서 복용하는 수준의 약물 치료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화와 함께 골수종까지 겹치면서 전 대통령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무게가 상당히 빠진 모습이었다. 지난 8월 9일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부는 전 대통령에게 호흡이 곤란하냐고 물었고 전 대통령은 아내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제대로 못해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고 대신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전 대통령은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해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개새끼들 이렇게 힘든데 악질들이에요. 악질들. 그걸 광주까지 불러갖고 조사를 합니까?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저도 오늘은 꼭 오늘 뭐 내일은 조문을 꼭 갈 예정입니다. 조문 가서 이순자 여사님 또 가족분들 만나 뵙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죠. 저도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현장 상황은 아직 별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다른 일정이 없어요. 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고, 여기 가위가 있냐? 물컵은 여기 있고. 예, 말씀을 나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 먹다 살에 들었네. 하태경 의원이 들어간 지도 한 40분 되니까 이제 뭐 나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할까요? 낮 시간에도. 올해는 저희도 이제 점심 차려놓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중요한 소식이라 이여름이님, 김종인 권력 망령 소름입니다. 단일화 막는 김종인, 이준석 꼴도 보기 싫어요. 온 국민 화병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디 안 하는 게 실망이네요. 신 대표님 정권교체에 미랄이 되어주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또 계속 지금 경호원들 지금 경호원 아니구나. 예,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앞에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나올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쵸? 나올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예.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밖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는 계속, 예, 끈질기게, 아니, 취재를 했으면 나오는 것도 찍어야죠. 그쵸? 예. 저희 촬영팀 밥도 못 먹고 찍고 있습니다. 예, 밥도 못 먹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참 고생이 많지만, 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당연히 올인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중도나 일반 국민들을 만날 수 있게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협조해야죠.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너무 시끄럽게 한다거나, 주변을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제가 이런 발언하면 굉장히 또 저를 욕할 거예요. 뭐 왜 군가 틀었는데 이거 다 위에서 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하냐. 앰프 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이, 좋아요. 그분의 진심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나 협조하는 게 중요하죠. 예. 지금 문자로 해야 되겠네. 예. 또 저의 또 빨대입니다. 빨대. 예. 여의도 연구원에 빨대가 있어요. 빨대가. 예. 전화가 와서 무슨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방송 중이니까 받을 수가 없고. 예. 취재원들이 곳곳에 있어요. 예. 지금 한 분 한 분 나오시는 모습, 예, 보이고 있고요. 예. 아마 곧 윤석열 후보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후보 들어가니까 격려하는 사람들이 아까 꽤 있더라고요. 하태경 후보. 젊은 사람들을 위한, 예,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태경 후보가 얘기했고, 저와도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해서 일정 부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좀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또 하태경 후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오실 것 같아요. 나오실 것 같습니다. 계속 두리번 하는 거 보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오늘 안에서 얘기할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장기표 대표님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김종인에게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이대로 출범시켜야 된다. 아마 안상수 의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실 거고 또 뭐 이외의 후보 물론 이제 김종인 쪽에 우호적인 사람들도 안에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마 김종인에 대해서 잘 결단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을 거고 후보님은 분명히 이 오신 분들을 위주로 또 선대위 구성도 함께 하자. 그래서 장기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새시대위원회에 함께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또 저는 추천합니다. 새시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거 나쁘지 않고 또 장기표 대표님이 민주화 투사 아닙니까? 진짜 민주화 투사예요. 장기표 대표님은요 민주화 운동하고 수십억 원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10억 원대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 국가지원금이 있는데 이거 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매우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표 대표님이 이제 나오시고 안상수 의원님 그분은 이제 홍준표 대표님을 도와주셨지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도우실 거예요. 예, 안상수 의원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이분은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어떤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재산들 다 또 장학재단에 기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아주 분위기가 좋을 거고 다만 이제 장성민 씨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은 좀 딴 얘기할 수도 있죠. 김종인 씨 측에 뭐 좀 유리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제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장성민도 DJ 계열이니까 아마 뭐 새시대위원회에 또 함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새시대위원회로 이쪽에서 상당히 가게 될 분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안상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선대위 활동을 하실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20대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니까 아마 20대 위주로 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떤 역학구도가 생기냐면요. 하태경 의원은 지금 누가 보아도 유승민과는 결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유승민과 친한 이준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20대 위한 정책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준석과도 또 겹치는 부분이죠. 근데 후보가 딱 얘기를 했어요. 후보 직속으로 20대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팀을 만들겠다.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또 그쪽으로 가게 될 상황이 아마 보일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또 뭐 통화를 해서 더 취재를 해보겠지만 그리고 또 박찬주 대장님 같은 경우는 또 함께 기본적으로는 뭐 제가 박찬주 대장님과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몇 번 통화를 하고 해서 상당히 좀 친분을 쌓았는데 박찬주 대장님도 아마 이제 안보위원회 이런 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외에 다 윤석열 후보를 돕는데 저는 뭐 장기표 대표님은 새시대위원회에 좀 참여하셔갖고 위원장급이 있지만 부위원장급들도 지금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의지를 오늘 또 피력하시지 않을까 싶고 뭐 장기표 대표님 그거 아니래도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선대위에서 활동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다 보니까 원래는 1시간가량 예정되어 있는 모임이 이렇게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성원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또 한번 기사가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기사로 지금 다 깔렸고 이재명 관련 보도가 떴는데 전두환 씨는 내란 학살을 조문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내란 학살의 주범이다. 조문 생각 없다. 이게 이제 국민 갈라치기.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때는 좀 그래도 조의를 펴야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 인간이거든, 인간. 예. 지금 참모진들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예, 윤석열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가서 뭐 계산은 이미 끝났을 것 같고 이제 아마 이 안에서는 이제 백브리핑도 없고 그다음에 풀단도 들어가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안에 있는 팀이 사진을 찍어서 기자들한테 풀을 하지 않을까. 기념 촬영이 있을 거거든요. 기념 촬영이 있을 텐데 그 기념 촬영은 아마 안에 있는 보좌진들이 찍지 않을까. 그리고 언론에 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재명은 조문 안 한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므로 조문한다. 이게 또 이제 지지율을 올릴 거라고. 또 왜 조문하냐 뭐 기자들 몰리면서 난리 칠 것 같은데 이거 호남에 계신 분들 중에 전두환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도 좋아하는 사람 많지. 그때 살기 좋았다고. 물론 그때 고통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통받은 사람이 1이라면은 도움받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99예요. 윤석열 후보 자신 있게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조문 가는 거 이거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 성원 올라와 주시고 벌써 10,000명 보네. 이거 뭐 제가 그냥 방송 이게 끝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10,000명이 보니까 근데 이거 시스템 좋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뒤에다가 배경 딱 띄우고 윤석열 후보 나오는 모습 이렇게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또 말이죠. 신의 한 수.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해놓고 취재팀이 있을 때 해놓고 이게 분석도 해드리고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시청하는데 좀 불안감이 덜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방송 보면서 그런데 저도 방송 보면서 조마조마해요. 혹시 뭐 촬영팀 넘어지지 않냐, 싸우지 않냐. 여기 보면 여의도 정가에 많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셀러리맨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경건하게 또 좀 뭐 경건하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좀 활기찬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돗대기 시장이에요. 돗대기 시장. 그냥 진짜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예?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여러분 기자들 한번 보세요, 기자들. 기자들도 취재 나갈 때요. 그래도 잠바라든가 이거 추우니까 딱 깔끔하게 입고 취재하잖아요. 예?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시장에 군밤 팔러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후보 옆에 서 있으면 진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예. 자, 하여튼 지금 후보자님 나오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당대표가 더 자당 후보 디스하는 듯. 예. 그런데 요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준석이가 요즘 좀 당내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안티페미로 지금 진중권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기사가 다 그래.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밀리니까 뉴스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야. 아주 영악한 애라니까. 영악 그 자체예요. 영악 그 자체. 그리고 또 지금 홍준표 대표님이 잘한 게 있네요. 홍준표 꼬드기는 청년들 무소속 가자 요구에 홍준표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이거. 근데
잘 보세요. 그 사이트에서 젊은 청년들이 홍준표 대표 보고 꼬드기면서 무소속 가자고 얘기한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파입니까? 그 청년들이 무소속 가자고 하는 애들이. 그래서 역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간첩이라니까 간첩. 그래서 제가 역선택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 지네들이 홍준표 대표 좋은 건 맞지만 왜 그러면 홍준표 대표를 좋아했어요? 세상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을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20대는 지금 문재인의 불공정과 정의 없는 그리고 내로남불 이런 거에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 나오면 표 갈라먹잖아요. 어쨌건 갈라먹을 거예요. 몇 프로라도. 그 꼬드기는 애들은 뭐냐? 역선택을 조장한 간첩들이라 이거죠. 간첩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런 간첩들에 둘러싸여갖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홍준표 대표가 무소속으로는 안 나간다. 이 말씀은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당선은 안 돼요. 무소속 나가도 뭐 표도 10%도 못 받고 한 5% 내외 그 정도는 나오겠죠. 한 3% 내외는 나오겠죠. 근데 안철수보단 못 받아요. 그건 뭐 사실이니까. 뭐 나갈 수 없다는 거는 뭐 안 된다는 발언은 뭐 당선 안 된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준석이 또 참배를 할 거냐 이건데 이준석 얘기를 좀 보면 자 이준석 얘기가 기사가 나온 게 있나. 전두환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자 그리고 이준석이는 국민의 정서라는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지금 전직 대통령 중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이 더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감정도 다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뭐 별다른 얘기 없네요. 하여간 뭐 생각만 다르다. 잘못됐다죠. 잘못됐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잘못된 부분들, 국민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국민들을 선도하는 게 정치인의 모습인데 이준석은 다르다 하면서 다른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집단을 가는 거죠. 끌려서 다니면서. 그러니까 탄핵이 왔어.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쪽,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촛불 세력이 100만이 나왔어? 광화문에 모였어? 언론이 다 도와줘?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탄핵시킨 거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거잖아요. 탄핵 주범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이준석이 조문 가는지도 봐야 돼요. 당연히 가겠지만 안 간다면 이건 정말 이런 젊은 정치인이라고 해갖고 키워줬는데 완전 싸가지 없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김종인과 함께 아웃된 거예요. 이준석도. 그러니까 자기가 뉴스의 중심에 못 서니까 자꾸 뭐 안티페미 얘기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또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 이걸 또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방송이 이렇게 길게 될 줄 몰랐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길게 만날 줄 몰랐어. 근데 중요한 거니까 벌써 1시간 30분 만나고 계시는데 안에서 많은 얘기가 있겠죠. 제가 딱 한 30분 정도 방송을 준비할 물만 갖고 들어왔는데 막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물이 준비 안 돼갖고 목이 메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뭐 이런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안으로 지금 진입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김병민 대변인 그리고 관계자들 모습을 좀 비춰주고 있습니다. 뭐 현장의 소리는 제가 담진 않겠어요. 담을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뭐 굳이 뭐 그걸 담을 필요는 없어요. 자, 하여간 지금 안에서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또 현장에 음을 올려서 현장 소식을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여러분들 신의 한 수는요 공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유튜버들은 빠졌고요. 신의 한 수만 지금
현장 취재팀 식사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밥을 못 먹었죠. 하나 윤석열 후보의 행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하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거를 취재한다. 예. 근데 우리 카메라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 김병민 대변인을 저렇게 취재하고 있네요.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뭔가 들어볼까요? 또 또 다른 얘기를 안 하네. 오늘 총 8분이었던 거죠? 부모님까지 하거든요. 그죠? 부모님까지 하던 예,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본 지사님 오신 거죠? 아니, 안 했어요? 4강 안에 아, 들었던 그렇구나. 분 말고, 그래요? 예. 잘못 썼구나. 네. 그 전에 이제 아. 정치하셨던 분들 이제 오래됐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분들 대상. 아, 예. 원희룡 후보가 참석을 오늘 안 했는데 그거는 4강 안에 든 사람들은 따로 만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거다 이런 이제 오늘 행사에 대한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나오실 것 같은데 얘기가 길어진네요. 얘기가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예, 중요한 건데 나오면 제가 행사 끝나면 뭐 들어가신 분들 중에 몇 분 연락을 해서 오늘 내용을 그냥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표 대표님이나 아니면 안상수 의원님 뭐 아니면 하태경 의원 이렇게 전화를 해 볼게요. 예. 나오면 이제 특별한 게 없으면 전화를 받을 테니까 예, 중요한 사람들 손으로 한번 전화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저도 배고픈데 이거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배고프지만 다이어트하는 기분으로 예. 왜냐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위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예. 자, 하여간 여러분들 잠시 기다리시면 윤석열 후보 이제 식사 마치고 나오실 예정입니다. 나오시게 되면 제가 참여자분과 전화로 오늘 있었던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볼게요. 뭐 김종인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오늘 재수가 없는 게 이 기자들이 사과하지 않고 떠났다. 연병을 떨고 앉아 있네 진짜. 자 오늘 또 이거 이거 봐 제가 얘기했죠. 진짜 한마디 날릴 때가 됐다. 한마디 참모진 중에서는 그게 제대로 된 참모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 딱 화면 바꿨죠. 장제원 오늘 윤 곁 떠난다. 윤석열 편하게 해주는 거죠. 뭐 사실은 능력인데 아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러는 게 좀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자 장제원 오늘 윤석열 곁 떠난다. 원톱으로 전권 행사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마디 해라. 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어제 나경원 그리고 김태호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까지 백의종군하겠다 이거예요.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 한 번도 윤석열 후보 옆에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 윤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청와대로 들어가는 날 여의도로 돌아와서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며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여기 다 나와 있네. 예. 자, 이걸 읽으면 기사를 읽으면 약간 좀 이상하게 뒤에 뭘 달아갖고 적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저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제 스스로 결심을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습니다. 윤 후보님께서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깊이 신뢰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마음에 보답하지 못해 가슴이 아픕니다. 예, 가슴이 아프죠. 아, 저도 참 그러네요. 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후보님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충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윤석열의 무대에서 윤석열 외에 어떤 인물도 한낱 조연일 뿐입니다. 방해가 되어서도 주목을 받으려고 해서도 거래를 하려고 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공간을 열겠습니다. 후보님 마음껏 인재를 등용하시고 원탑이 되어서 전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래서 내년 3월 9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염원하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실현해 주십시오. 저는 비록 후보님의 곁을 떠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쓰라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만들어주신 사상주민 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부산이죠. 부산 사상구. 사상주민 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포근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후보님의 건승을 기도하겠습니다. 아우. 자, 한번 보면요.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자, 윤석열의 무대에서 윤석열 외에 어떤 인물도 한낱 조연이다.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방해가 돼서도 안 되고 주목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거 이준석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려고 해서도 결코 안 된다. 김종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 선도적으로 내가 앞장서고 길을 열겠다. 어제 제가 밤에 방송했죠. 세게 나가야 된다고. 진짜 이 장제원 의원이 신의 한수 보는 것 같아. 신의 한수 봤나 봐. 봤어. 본 거야 이거. 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몇 번씩 강조를 했어요. 이거 중요하다. 자꾸 후보 주변에 있는 이 참모진들 몸살이지 말고 소신껏 자기 얘기해라. 소신껏 자기 얘기하라고 했는데 딱 오늘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아우 정말 뉴스 이거 계속하면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장제원 의원 윤석열 빼놓고는 우리 모두 조연이다. 후보 옆에서 광내려고 하지 말고 거래하지 마라. 이준석하고 김종인한테 딱 찍은 거예요. 원탑은 윤석열 뿐이다. 윤석열 중심으로 대선 치러야 된다. 이게 맞는 말 아니야. 제가 이 얘기를 하라고 몇 번씩 참모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몇 번씩. 근데 역시 장제원 의원입니다. 역시 장제원 의원이 던진 거야. 한마디 하고 그리고 지역으로 간 거야. 지금 장제원 의원이 조선일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문고리 3인방이다. 장제원, 권성동 누구누구에서 문고리들이 있다. 권성동 의원님 지금 사무총장이시죠? 장제원 의원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장제원 떠났다. 이제 내가 윤석열 최측근으로 막 다 해먹겠다. 이러면 폭망하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은 최측근이 아니라 제일 앞장서 있는 장수예요. 장수. 나를 따라라. 내가 윤석열 괴롭히는 자, 공격하는 자 다 작살내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윤한홍 의원도 문고리라고 하는데 윤한홍 의원님도 장제원 의원처럼 돼야 된다. 문고리라는 이름이 생기는 것보다 내가 윤석열의 야당이다. 이준석처럼 태클 거는 야당이 아니라 내가 윤석열의 진짜 야당이다. 윤석열을 도와주고 또 지적할 땐 지적하고 또 윤석열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언론들에게 문고리가 아닌 진정한 참모로서 진짜 제갈량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의원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한 보람이 있어.
장제원 의원이 신의 한 수 본 것 같아. 보고 딱 정확하게 오늘 던진 거야.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제가 방금 전 방송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왜냐하면 백의종군 하는데 벌써 나가서 방송에서 막 떠들고 뭐 제가 이렇습니다 자랑하면 아무래도 이게 광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만 기다리시면 나경원 원내대표 신의 한 수에 출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뜬 핫한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신의 한 수 고정 출연. 오늘 방송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방송? 장제원 의원도 한번 인터뷰 모시겠습니다. 신의 한 수 고정 출연하기로 했어요. 장제원, 김재원. 예. 장제원 의원도 이 구라가 아주 좋아요. 구라가 굉장해. 예. 그래서 김재원 의원님은 신의 한 수 고정이에요. 고정 앞으로 가면서 너무 좋았다고 신의 한 수 앞으로 고정으로 자주 불러달라고. 그래서 오늘 방송 다 보셨죠? 예? 방송 김재원 의원 방송 오전에 보셨는데 다음 주 방송 제목을 김재원의 비단 주머니로 바꿔서 방송하려고 그랬어요. 김재원의 비단 주머니 해갖고 김재원의 가죽 주머니로 해야 되겠다. 가죽 주머니. 예, 가죽 주머니.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방송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주 알차질 겁니다. 신의 한 수가. 그래서 이제 좀 딱딱함을 벗어나서 토크가 되는 분을 모셔갖고 정보를 재밌게. 여러분도 오늘 오전에 안 보셨어요? 예? 장제원 신의 한 수 출연하셔갖고 장제원 의원하고 신의식이 토크하는 거 이거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1시간이 후딱 간다고. 1시간이 그냥 후딱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갈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사회자잖아요. 사회자가 진행을 하면 이 출연자가 얼마나 발언을 잘 받아주고 또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중요한데 역시 방송인이야. 예. 정말 말씀 잘하세요. 원래 검찰 출신이에요. 아주 무서운 검사였어요. 근데 요즘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데 하여튼 구라가 좋아요. 예.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축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정 출연을 지금 장제원 의원 아니면 또 지금 또 우리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장제원 김재원 헷갈린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좀 조만간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하태경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는데 근데 이제 대선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지. 한 목소리를. 그래서 하태경 의원도 저희 신의 한 수 출연하기로 해서 앞으로 좀 이 토크가 되는 분들하고 제가 재밌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하고 저하고 한밤의 토크에서 인터뷰했잖아요. 굉장히 재밌다고 보신 분들이 많아. 요즘 하태경 의원이 신의 한 수 출연한 뒤로 우파에서 이미지가 좋아졌는지 어디 가면 신의 한 수 자랑을 또 그렇게 한다네. 고마워요. 예. 자, 하태경 부르지 마요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선거 끝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은 한 목소리 내야죠. 여러분들. 지금은 좌우가 없어요. 대한민국 살리는 게 우선이야. 지금은 좌우가 없어요. 저는 다만 윤석열 주변에 있는 이 간첩 세력들은 싫어하지만 대한민국 지금 좌우가 없어요. 정권 교체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재원 의원처럼 그때 가서 계산합시다. 그때 가서 할 말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나오시네. 우리 후보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하시나 봐. 분위기 너무 좋은가 봐. 2시간가량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위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다. 예. 하여튼 지금은 무조건 정권 교체예요. 우리가 좌고우면 하면서 눈치 보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밥도 안 먹고 어제부터 방송 5개, 6개, 7개 이제 앞으로 10분, 15분, 20분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는 1시간 막 계속 여러분들과 하는 거야. 저는 진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오늘 저녁에는 또 박대출 의원님하고 오랜만에 또 만나서 우리 형님하고 같이 시국에 대해서 윤석열 돕기 위해서 친박들도 돕는다 윤석열. 오늘 얘기하기로 했어요. 오늘 친박도 윤석열 돕는다 해갖고 지금 오늘 저녁에 박대출 의원님 만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계속 취재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계속 뭔가를 이루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의 한 수 많이 봐주셔야죠. 그래야지 힘이 실려. 풍뎅이님 감사합니다. 풍뎅이님 감사합니다.
준석이는 부르지 말아요. 아이, 걔를 왜 불러요? 오지도 않아요. 걔를 왜 부르냐고. 근데 이준석이 온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죠. 온다고, 신한수 나간다 그러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론해 볼 거예요. 말 잘한다고 하는데 제 앞에서는 완전 깨갱이에요, 깨갱. 예. 그냥 한 10분 정도 지나면 눈물 흘릴 거라고, 내 앞에서. 온다고 하면 받아, 온다고 하면. 신한수 출연한다고 하면 받는데 제가 일부러 부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가 무섭다고, 온다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예. 정규재, 홍준표는 총기가 없어진 듯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 정규재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예. 거의 뭐 민주당에 가서 활동해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 가서. 예. 이재명 지지하나 봐.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계속 시청하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 잠시 후에 나오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윤석열 후보님 나오실 예정입니다. 자,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앞에 서서 계속 대기하는 걸 봐서는 뭐 바로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일정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라도 저희가 알차게 깔끔하게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려야죠. 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신의 한수 늘 지금 방송에 신경 많이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운동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발적 구독료. 저희가 지금 응원 도구 만들고 있고요. 또 방송 차량 만들고 있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하니까요. 방송 차량. 지금도 방송 차량은 없지만 장비로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 장비들 다. 근데 이걸 이제 방송 차량 안에 또 넣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부정선거 운동도 함께 저희가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보님 이제 나오실 때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예. 나오실 때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새로운 소식, 장제원 의원 소식은 따로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또 짧은 뉴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장제원 의원의 희생이 결국 윤석열 후보의 원팀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당 80초 연설 침묵, 윤석열의 맹공. 그러니까 어제 무슨 방송에 나갔어요. TV조선 세미나 포럼에 나갔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PPT가 안 뜨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말도 안 되는 거로 공격하는 거야. 이게 말 되는 공격이에요. 예. 그거 보면서 하면 어때? 그리고 안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료를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배려. 시청자들에게 이런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려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 걸 가지고, 뭐, PPT 없으면 말 못하냐? 그러면 뭐, TV 토론은 PPT 없는데도 잘했는데, 뭔 개소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유. 하여튼, 뭐, 별걸 다 만들어갖고, 윤석열을 공격하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언론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언론이 좌파니까. 자, 윤석열 후보님 좀 나오실 텐데, 예. 벌써 제가 방송을 이어간 지도 1시간이 넘어가네요. 예, 1시간이 넘어가는데,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물이 없으니까 막 목이 메요. 목이 메요. 예.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 조만간 나오십니다.